본부장님 이슈 TMI 열어주시죠. 네, 오늘 힘이 없지만 네. 그래도 이럴 저희 때일수록 힘내봅시다. 네, 공부를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준비한 TMI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관련해서 수출주들 다시 시장 부각받을 수 있을까? 일단 결국 변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기술력이죠. 반도체 하면 SK하이닉스, 자동차 하면 현대차와 기아. 지금 대내 변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까지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그만큼만 해도 저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출주들의 강세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첫 번째는 기술이고요. 두 번째로는 환시장에서 나옵니다.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그렇네요. 환시장에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다수의 또 기업들 중에 저는 자동차, 특히나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매력도를 꼭 체크를 해보시면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주환원 정책이라든지 배당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 올해 정말 기대감을 많이 주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12월 되면 빼놓고 이야기하지 않는 키워드가 두 개 있습니다. 배당 보셔야 됩니다. 산타랠리 올 겁니다. 그런데 오던 산타랠리가 지금 돌아가는 것 같고요. 일단 그래도 한 가지 포기하지 않아야 될 건 여전히 주주환원 정책이 지금 이럴 때 빛을 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현대차, 기아뿐만 아니라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즉 현대그룹 내에 어떤 지배구조라든지 이러한 쪽에 조금 더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저는 충분히 매수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어찌되었든 전 세계 자동차 산업에 대한 규모가 조금은 떨어지지만 현대차와 기아의 시장 점유율은 높아가고 있다는 게 작년과 올해 그들이 받아든 성적표입니다. 그 성적표는 그대로 내년에도 적용해야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아 보이고, 여기에 이제 전기차가 캐즘이라고 하는 구간을 좀 지나가고 났을 때 현대차와 기아가 조금 더 볼륨업을 한다면 그들도 내년에 지금 전기차 판매량 생각보다 좀 높게 올리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 관련주들을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그 뉴욕에 있었던 자동차 관련주들의 주가가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기 전에 자동차를 급격하게 지금 사는 또 물량들이 있다라고 해요. 이게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들이 좀 대두가 되면서 관련해서 움직임 나왔는데 우리 시장 여전히 좀 내부적인 리스크 때문에 오늘은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히려 이런 시간들을 또 기회로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일 것 같고요. 그럼 자동차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 쪽까지는 우리가 보지 않고 그냥 자동차 쪽만 일단은 지금은 바라보는 게 맞겠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중소형 개별주들을 좀 선호를 하는데 네. 오늘 의도적으로 좀 피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중소형 개별주들의 수급 공백이 상당하다라고 좀 느껴지실 겁니다. 자, 오늘 지수,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우리가 못 봤던 조정의 폭이 하루아침에 나온 것은 아니에요. 평상시 이 정도의 조정은 언제든지 나왔던 게 우리나라 증시인데, 여러분들이 체감상 아마 가지고 있는 중소형 개별주들의 낙폭이 이거 생각보다 너무 과한데? 라고 느껴지실 것 같은 하루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수급의 공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도 물량도 오늘은 많은데 매수의 어떤 자금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호가가 한 번에 한 호가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막 두 호가, 세 호가 내려가다 보니 원래는 1% 조정이 나올 게 3% 조정, 3% 조정 나올 게 5%, 6% 지금 조정이 나오는 좀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기 때문에 중소형 개별주들을 좀 체크하기 이전에 우선 현대차와 기아가 여기서 한 번 더 수급이 몰려주는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는 잘 버텼죠. 근데 만약 대내적 이슈의 변동성이 있어서 다음 주에도 여전히 된다면? 이쪽이 받는다면 후발주자로 자동차 부품주들이 움직일 겁니다. 저는 그때 봐도 늦지 않는다.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되느냐? 결국엔 전통 자동차 부품주를 보자. 화신, S의 서현이야. 최근까지는 자동차 하면 FSD라든지 전기차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는 기업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미국에서 올라오는 것은 전통 자동차 관련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다음 주 이들의 반등세가 나오게 된다면 우리도 전통 자동차 관련주, 전통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과거부터 자동차 부품주로 엮여있던 기업 쪽을 먼저 보시는 게 조금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강달러에 관한 호조도 계속 이어갈 그렇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맥락에서도 계속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 증시가 언제 맞아요. 좋은 모습으로 탈바꿈해 주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좀 계속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나누는
대화들이 우리 시청자분들 귀에 들어올까? 저 그런 생각 좀 아마 들기도 안 들어올 겁니다.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번외로 한 가지만 조금 더 네.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탄핵 시나리오를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탄핵이 진행이 됐을 때 국내 증시의 영향력만 짧게 한번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과거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좀 사례가 있었죠. 한 번은 탄핵을 시도를 했다가 안 됐었던 사례가 있었고 또 한 번은 탄핵을 시도를 했고 탄핵이 이제 진행이 됐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지금 당장 탄핵을 한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를 거쳐서 그것들이 모두 진행이 되는 그 과정. 적어도 3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시간은 지금 필요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3개월, 5개월 남았는데 그 안에 벌써부터 그 변동성. 안에서 그 변동성 중에 누가 더 좋고 누가 더 나쁘고 우리가 미리 예측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한번 관망장세로 조금은 멀리서 지켜보면서 이쪽이 강하고 이쪽이 약하고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오게 되면 저는 그 뒤를 따라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지 될 거야, 할 수도 있을 거야,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금을 지금 베팅을 하기에는 워낙 변동성이 큰 지금 시장이기 때문에 예측 매매를 저는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저는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누가 보더라도 변동성이 한쪽으로 좀 치우치게 된다면 그쪽의 힘은 거스를 수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급격하게 또 속보를 소화하면서 본부장님과 함께 좀 갑작스럽게 또 전략들 들어봤는데 우선은 시장 같이 지켜봅시다. 저희 같이 힘을 그렇죠. 좀 내봤으면 좋겠고 계속 이런 기조들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실시간적인 대응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쭉 자동차 쪽에 관한 이야기들 좀 나눴는데 이제 본부장님의 승부주를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또 시장 전략 잡아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당장 매수를 해라 이런 의견은 아니시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또 어느 정도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그런 네. 내용들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오늘 승부주는 어떤 승부주였을까요? 실컷 대형주 이야기를 했죠. 네. 중소형주 하면 안 됩니다. 그쵸. 정치 네. 인맥 테마주는 위험합니다. 이야기를 해놓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승부주는요.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하시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SBB테크 네. 쪽으로 또 가져오셨네요. 변명을 하고 네.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SBB테크를 가지고 나왔냐면 일단 이 회사는 감속기라고 하는 제품을 만들어요. 감속기 어디에 들어가죠? 로봇에 들어가죠. 로봇에도 들어가죠. 네, 일단 로봇의 감속기의 이제 종류도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큰 거는 SPG가 만들고요. 작은 쪽은 이제 SBB테크가 조금 더 이제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니 저러니 해도 흔들리지 않는 펀더멘탈은 미국의 시장을 보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분야 로봇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로봇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을 보고 있노라면 원전도 갈 길 가고 있고요. 반도체 갈 길 가고 있고 다 제 갈 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오늘 우리나라 개별주들 중에 로봇주들의 아랫꼬리의 강세가 좀 강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 이 흐름이 다음 주까지 이어진다면 오늘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올라올 만한 모멘텀이 있는 SBB테크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결국 이제 로봇 부품들도 점점 더 작아지고 점점 더 폼팩트화될 확률이 높죠. 반도체가 처음부터 이렇게 작았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모니터가 처음부터 이렇게 슬림했나요? 아닙니다. 과거에 모니터 쓰신 분들 아시죠? 뒤에 엄청나게 크게 튀어나와 있었던 로봇 부품주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점점 고도화되고 산업화되면서 휴머노이드로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작은 부품들에 대한 강점들이 하나씩 살아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일본 기업들의 감속기 부품이 시장에서는 1등입니까? 1등이겠죠. 네. 하지만 그 못지않게 지금 또 성장을 하고 있는 쪽이 우리나라 기업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 기업 안에서 SBB테크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이러한 감속기는요. 머스크의 뉴럴링크 뉴스에 굉장히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네. 최근에 보면 캐나다에서 임상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잖아요. 그 뉴스에도 또 반응을 해서 한번 움직였었던 것만큼 제 로봇주들은 누가 지금 대장이냐?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 최근에 아들 데리고 또 현장에 뭐 당당하게 걸어 가기도 들어오는 하고. 걸 네. 봐서는 이제 그 입에
또다시 움직일 만한 섹터 뭘까 하면 당연히 로봇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로봇주에 대한 관심도 계속 높여 잡아야 된다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관련해서도 이제 오늘 오히려 시장에서 이제 조정이 나왔던 것들이 좀 기회로 잡아볼 수 있겠는데 사실 로봇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리스크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이제 산업의 성장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이긴 하잖아요. 본부장님께서 SBB테크를 찝어주셨는데 그 부분에 관한 가격 전략 듣기 이전에 혹시 로봇 대표주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전략도 잡아볼 수 있을지에 관한 의견도 있을까요? 제가 SBB테크를 가지고 나왔지만 지금 로봇주들에 대해서 약간의 히스토리를 좀 정리를 해준다면 네. 나는 이도저도 보기가 어려워서 그래도 대기업들이 좀 선점하고 있는 쪽을 보고 싶다고 하시면 당연히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셔야 되는데 이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들이 보여준 시가총액 대비 실적이 워낙 저조하기 때문에 올라감에도 상승 제한이 있고 내려갈 때는 1등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LG 그룹주가 로봇의 진심입니다. 로보티즈와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LG가 지분에 지금 참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쪽을 한번 보시는 분들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로봇에도 굉장히 종류가 많죠. 그 안에서 저는 웨어러블 로봇, 삼성의 네. 보핏은 언제 나온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보핏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지금 남아있는 근데 상황에서 보핏 출시가 계속 지연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이 지연되죠. 정도면은 그죠? 거의 뭐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급이 그렇죠. 되어가고 있는 네. 상황이라서 나온다 하고 지금 나오고 있지 않아서 실망감이 좀 커질 법한데 그래도 뭔가 나오긴 나올 테니까. 나오긴 그죠? 나올 네. 테고 삼성이 보여주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타이밍을 기대감. 보고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럴 수도 본부장님, 있죠. 그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웨어러블 쪽을 보신다면 엔젤 로보틱스가 오늘 좋습니다. 오늘 좋나요? 네, 오늘 거의 뭐 제가 종가를 아직 확인을 못했지만 한번 보시면 5% 정도 아마 상승을 했었을 것 같은데 그 정도의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어서 저는 충분히 다른 로봇주들에 대한 관심도 높여갈 필요는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일단은 좀 글로벌적인 그러한 학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이클들에 맞춰서 로봇주는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큰 로봇 기업도 같이 보면 좋고 네. 그다음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작은 부품주들까지도 우리가 같이 보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실제로 SBB테크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적적으로도 반영이 좀 되고 있을까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실적이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진 않았어요. 않았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이 계속 이야기를 했죠. 다가오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잡힐 것이다. 실제로 수주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SBB테크이기 때문에 중소형주 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우리나라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드웨어의 나라입니다. 옛날 맞아요. 어른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기술만 있으면 먹고 살 수 산다고.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 나라인데 자꾸 소프트웨어에 집중을 하니까 좀 문제가 된 대신에 이제 SBB테크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좀 말씀드렸다시피 소형 감속기 이걸 이제 우리가 하모닉 타입이라고 불러요. 그 하모닉 타입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산업에 지금 확장성을 띠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저는 다른 로봇주들도 물론 좋지만 SBB테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랫꼬리도 좀 길게 달아주면서 좀 바닥을 지지하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살 필요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건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들의 지금 이기의 가이드라인은 명확하죠. 로봇과 자율주행과 우주 그리고 석유화학.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속도의 차, 시간의 차는 있겠지만 돌아가면서 순환매는 계속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로봇주들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높게 보셔야 된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속기 업체이기도 하고 그게 실적적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최근에 일론 머스크발에 관한 관련주들을 보면은 실질적인 밸류 체인이 있는 기업들은 그래도 이 시장에서 살아남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SBB테크도 실제 그 해외 기업들이나 또 일론 머스크 트럼프발에 관한 구체적인 밸류 체인이 있는지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아직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 만약에 그게 있었다면 퓨런티어처럼 그러니까 퓨런티어의 구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테슬라에 직접적으로 납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자율주행은 크게 두 기업이 있죠. 테슬라의 FSD, 구글의 웨이모. 웨이모. 근데 이제 그들의 1차 협력사는 어디냐? 삼성 전기와 LG 이노텍입니다. 그럼 그들의 협력사는 어디냐? 퓨런트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로 이제 보는 거지 로봇주들은 아직 그런 어떤 교집합적인 부분을 찾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다소 힘이 약한 것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